자, 이제 3페이지 2절의 조세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조세의 분류라고 돼 있죠. 앞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용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물납 얘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막 뒤에 가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조세의 분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세금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의 종류가 국세가 13개가 있고요. 지방세가 11개가 있거든요. 그럼 24개인데 그 24개 조세를 갖다가 구분한 거죠. 분류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적합한 걸 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분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분류를 하게 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 유부남, 유부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세가 24개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그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누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준이 8가지가 주어졌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세 주체. 자, 우리가 첫 번째 과세 주체 그랬습니다. 자, 얘를 누가 뭐라겠죠? 이게 뭐라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랬죠. 자,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만?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과세 주체가 국가인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럽니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지방세. 별거 아니죠?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면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물어보면 야 국세가 뭐니?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뭐라고 하면 돼요?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 지방세는 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걸 지방세 그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죠. 국세 지방세 구분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의 종류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국세가 13개가 있고요.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세 11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제를 만약에 푼다 치면은 다음 중 국세인 걸 골라라. 지방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심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중 국세를 고르시오, 지방세를 고르시오 라고 문제를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24개 조세를 다 외워야만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왜? 이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둘 중에 국세건 지방세건 하나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국세를 내가 다 외웠어. 그러면 국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아닌 애들은 다 지방세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외운다 치면 둘 중에 무엇을 외워야 될까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어떤 걸 외워야 돼? 지방세를 외워야 되는 거야. 왜? 이유는 없어요. 얘가 2개 많아. 얘는 11개고 얘는 13개나 돼. 그러니까 11개짜리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할 때 아이고 11개나 13개나. 여러분 2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걸 만약 뭘 외워놨죠? 10개를 외워놨죠? 그러면 다른 거 여기다 10개를 또 외우면 기존에 있던 10개가 나가야 돼. 그죠? 밀어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엑기스만 갖다 집어넣어도 이게 모질라. 근데 막 쓸데없는 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개라도 덜 해놓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지방세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자, 지방세 종류가 11개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 3개가 있어요. 뭐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등록세가 아니죠. 등록면허세죠. 그렇죠? 등록면허세. 원래 이름이 등록면허세죠. 그리고 재산세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3개는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세포시에 맨날 잠만 자도 이건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거 물으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3개.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제라는 게 있고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 안 되죠? 자, 이거 11개, 이거 외우시면 돼요. 금방 외웁니다. 자, 요 세 개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그 다음 줄의 세 개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얘가 대놓고 내가 뭐래? 지방세라잖아. 대놓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잖아. 그죠? 설마 이름이 대놓고 내가 지방교육세라고 했는데 얘가 국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방이잖아. 그럼 뭐요? 지방세. 그럼 여기 뒤에 얘가 지방교육세인지 지방소득세인지 지방소비세인지는 몰라도 앞에 어쨌든 지방자가 들어갔으니 얘는 무슨 세야? 지방세입니다. 자, 그러면 11개 중에 이거 3개는 우리가 배우니까 아는 거고 나머지 3개 금방 이어서 지방 그러니까 6개네. 5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골 가면 저도 이제 부모님 시골에 계신데 담배를 요새 막 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야 막 버릇이 없으니까 담배를 아무도 피는데 저희 세대 때는 담배를 피면 어른들 앞에 담배를 잘 못 피죠. 특히나 이제 숨겨서 피고. 근데 지금 세대가 변했는데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집에 갔을 땐 조심해요. 전 담배를 안 피는데 시골에 갔을 땐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연배들이 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갔다가 만약에 동네에 집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이 자전거 타고 씩 지나가십니다. 근데 순간 지나가신 거죠? 그럼 얼른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딱 했어야 하는데 모르고 순간에 이렇게 딱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인사도 못하고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담배 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동네 소문납니다. 네 집 아들 말이야.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어른 지나가는 인사도 안 하고 거기다 담배까지 꼬라버렸다. 이래요. 진짜로. 그럼 욕을 부모님이 엄청 먹는 거예요. 왜? 다 알아. 오랫동안 몇십 년 사셨기 때문에 누구 하면 다 알아요. 그럼 욕을 부모님이 먹어.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 가면 되게 조심합니다. 왜? 저 혼자만 괜찮은데 제가 뭘 하면 꼭 네 집 아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시골 가면 밖엔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뭐 밖에 술도 많이 안 먹지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다가 뭔 일 나면 대번에 이제 어머니 욕을 먹으니까 아버님이랑. 그러니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담배 피는 사람 참 힘들죠. 왜? 필 데가 없어. 그죠? 여기 뭐 다 금연해라 뭐해라 다 금연교육 어디 필 데는 없고 그렇다고 피자니 또 욕 먹고 그죠?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담배 피려면 어떻게 베란다에서 담배 펴? 어린 택돔슬이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욕먹지만 거기서 집에서 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남편이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집에서는 좀 갑인 거예요. 그 정도 피면. 보통은 쫓겨납니다. 와이프한테. 장난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가?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저기 가서 피고 그러죠. 불쌍하죠. 필 데가 어디밖에 없어. 제일 좋은 거 어디요? 나만의 공간. 자동차죠. 내 차 안에 들어가 문 열고 그 안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쌍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딱 봐.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는 꼭 외워서 지식으로만 하는 건, 머리만 하는 건 느낌도 중요해. 노래도 있잖아.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느낌. 자, 보세요. 지역. 그러면, 자, 지역 자원시설세예요. 그럼 지역. 그러면 이 느낌이 국세 같은 느낌이 듭니까? 지방세 같은 느낌이 듭니까? 물론 개 중에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는 국세의 향기가 나는데 이런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지역. 그럼 뭐예요? 지방세 같죠? 지역 주민이, 그죠? 지역 주민이 어서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펴. 왜? 혼난다겠잖아. 필 데가 없으니까 어디요?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겁나 불쌍하죠? 얘들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게 레저세. 왠지 레저세는 럭셔리한 느낌이, 국세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 하나 끼워준 거예요. 참 11개죠. 봐. 3개 배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이렇게 되면 11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방세 11개인 거죠. 자,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개는 외우니까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지방 나오고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끝. 그럼 11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는 애들은 다 뭐겠어? 국세겠죠. 그럼 예를 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뭐 인지세, 뭐 주세, 그죠? 뭐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다 뭐겠어? 그럼 다 국세죠. 왜? 여기 없는 애는 다 국세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에서 지방세 국세죠.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3개 배우고 국세 2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지방세다. 그래서 3개 배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이 3개를 주로 배우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주로 배우고, 그죠?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 자, 보세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럽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 그럽니다. 그죠? 도세. 그럼 여러분 특광도세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경기도 수원시에 건물이 있어요. 수원시의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그 취득세를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여러분이 취득을 했어. 그럼 그 취득세를 내면 그걸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경기도 수원 말고 안산시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안산시의 건물 취득했죠? 자, 취득세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에서 물건을 취득하면 모든 25개 구에서 취득한 모든 물건의 취득세는 다 누가 가져가?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들어가고, 광역시는 광역시 전체 다 광역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에서는 도 단위는 도에서.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광도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 및 구세 그래요. 자, 이건 뭔 뜻이에요? 등록세는 도 단위, 그죠?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수원에 있는 건물이건 아니면 뭐 안산에 있는 건물이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 같으면 도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시, 군, 구세 그럽니다. 이때 우리 세법에서 구는 이 구는 어떤 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 8달구 할 때 그 구가 아닙니다. 이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나 모든 구는 자치구를 말해요. 자치구가 뭐예요?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합니다. 구청장. 그러니까 어디 밑에 있는 거야?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특광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레벨이 짬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대전광역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형식적 레벨이 같은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장이 파워가 세지만 해도 어쨌든 레벨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레벨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과 일반 시장, 군수하고 레벨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는 그 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강남구청장이 길을 가다가 그죠? 수원시 8달 구청장을 만난 거죠. 그럼 8달 구청장 둘이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8달 구청장이 딱 보니까 자기도 구청장인데 얘도 구청장인 거예요. 강남구청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도 구청장이냐? 나도 구청장이야. 반가워? 이러면 강남구청장이 욕하죠. 무식,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 있는 무식이야 이러죠. 왜? 강남구청장은 누구랑 레벨이 같다? 걔네 아버지. 시장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 밑에 있는 구는 행정구락에서 선거를 한 게 아니라 구청장 임명해서 공무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는 항상 자치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도세 및 구세 그랬죠? 그럼 등록세는 무슨 세라는 거예요? 도 단위에서는 도세지만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게 2015년도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뭐예요? 얘가 답이었어요. 등록세가. 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죠. 왜? 특별시에서 무슨 세야? 구세잖아. 그리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작년에. 2015년도 시험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 군, 구세 그러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고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방세 11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3페이지 2절 조세 분류 1번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국세,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고 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막 박스에 막 도세, 시군세, 특별시세, 구세 구분해놨죠? 거기까지는 갈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지방세 11개 있고 굳이 우리가 배우는 거 이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지 그 세목 하나하나를 얘는 도세, 구세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2번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뭐가 있어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래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이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통세하고 뭐로 나눈다? 목적세로 나눕니다. 보통세, 목적세. 자, 뭐로 나눈다고요? 보통세, 목적세.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처음에 거둘 때 세금을 거둘 때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보통세겠어요? 목적세겠어요? 용도를 정해놓고 건다. 너는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 처음부터 정해놓은 세금은 뭐겠어? 이거죠. 그죠? 목적을 정해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거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전기 요금도 내고, 그죠? 수도 요금도 내고, 뭐 또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목적세는 특징이 뭐냐면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만 쓰게 돼.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목적세 세금이 5천억 있어, 5천억. 근데 이쪽에 공무원 월급을 못 줘요. 지금 파산지경이라. 근데 목적세에 돈이 5천억 있는 거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굶어 죽는 거야.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통장에 돈 쌓아놓고 죽는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야.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땅은 겁나 많은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세는 만약에 전용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세는 5개밖에 없어요. 국세에 3개가 있고 지방세에 2개가 있어요. 그죠? 국세 이제 교육세, 그다음에 교통 뭐 이런 거 있어요. 교통, 에너지, 뭐 환경세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그죠? 이렇게 3개 있고 지방세는 2개가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교육세가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교육세가 있고 여기는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둘 다 교육세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얘는 중앙정부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쓰고 얘는 지방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방교육세가 여기저기 많이 붙습니다. 취득세 낼 때도 취득세 내면 거기에 지방교육세 붙고, 등록세 낼 때도 지방교육 20% 내고, 재산세 낼 때도 거기에 지방교육세 20% 내고, 자동차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30% 내고 막 이래요. 자동차세가 10만 원 나오면 이번 달 나오죠, 12월 달에. 그러면 거기에 3만 원, 30% 3만 원이 지방교육세 붙어서 13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걷어서 이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자, 이 목적세는요, 얘는 뭐 교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목적세를 기억하신다면 지방세, 목적세 2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세, 목적세가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뭐하고 지역자원시설세 2개다. 그죠? 지방교육세하고 뭐 지역자원시설세. 지지죠, 지죠. 지지 그러죠.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애기한테 뭐라 그래? 들은 거 이렇게 집으면 뭐라 그래? 들으면 에이 지지 그렇죠. 에이 지지, 지지, 지지. 그죠? 여기 지자 하나 더 붙으면 지지지지. 지지지가 뭐예요? 들어보셨죠?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몰라요? 옛날에 저기 노래죠? 소녀시대 노래. 지지지지 베이베. 노래도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지지지. 지지. 지지지. 3개잖아. 지지지. 그죠? 요게 목적세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드라마는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왜냐면 1월 달 들어가면 드라마 보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죠. 월화 드라마, 낭만덕터, 김사부 보고, 수목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전지현 나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금토, 오늘 뭐 하죠? 도깨비 TVN에서 합니다. 금토. 재밌습니다. 그거 1, 2회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죠? 그 주말에 볼 게 없어, 드라마가. 근데 그나마 TVN에서 이번에 드라마 도깨비라는데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 끝나고 이따 가면 또 봐야죠. 그죠? 사람들 먹으면서. 재밌습니다. 2회 끝났는데 벌써 광고가 뭐 50개가 넘게 붙었다고 그러죠. 그죠? 재밌습니다. 작가가 원래 유명한 작가죠. 김은숙이라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최근에 태양의 후예 썼던 작가고, 옛날에 파리의 여인하고 그다음에 시크릿 가든 썼던 작가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다 히트쳤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 기대에 부응하죠.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거 지금 봐야 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걸 보면 안 돼, 이제. 왜? 그건 1월달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시리즈로. 그러면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화랑이라는 거래. 화랑. 드라마를 새로 시작해. 그럼 보지 마. 왜? 12월 19일 날 시작하면 걔는 1월달까지가. 지금은 이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그죠? 가정을 빨리 포기할수록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빨리 포기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주가 있고요. 상궁이 있고요. 무술이가 있어요. 이렇게 무술이. 그렇죠? 자, 이 중에서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공주. 그죠? 공부하는 주부. 그죠? 공부하는 주부다. 공부하는 거죠. 공무원. 가정을 다 버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둘은 붙을 확률이 좀 힘든데 여기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건 누구예요? 상궁이에요. 이 무술이는 나중에 떨어져도 할 말이 있어요. 무술이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아. 공부 원래도 아침밥하고 애들 저기하고 살림하고 다 해. 그리고 거기다 공부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시작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 그냥 일거리 하나 더 늘은 거예요. 평상시 하는 일에다가 공부라는 게 하나 더 늘은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할 일 다 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집안일 다 하고. 이 상궁은요 뭐냐면요. 이런 사람, 이 팔자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집에서는요, 공부한다고 집안일을 안 해요. 학원에서는요, 집안일 한다고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어디든지를 몰라요. 분명 학원에서는 집안일 한다고 갔는데 집에는 없어요. 집에서는 어디가 있는 거야? 공부한다 학원 가 있는 거야. 이분들이 팔자 좋은 거예요. 이 상궁. 이 상궁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공주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 그죠? 가정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버리고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드라마도 지금까지 보고 12월 달까지 보고 해 딱 바뀌면 끊어야 돼. 그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지 이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안 외워지면. 그죠? 자, 그래서 목적세가 이렇게 5개가 있다. 요거는 뭐다? 사용은 목적에 따라, 수입 용도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라고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면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 인세하고 물세란 말이 있습니다. 인세, 물세. 별게 다 있죠? 인세, 물세.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세, 물세. 그렇죠? 자, 세금을 과세할 때 인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물은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되느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모든 국세가 인세고 모든 지방세가 물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그죠?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인세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능력,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죠? 갑을이. 자, 둘이 입사 동기예요. 연봉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단 연말정산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죠. 근데 이 세금을 낼 때 둘이 연봉이 똑같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왜? 자, 보세요. 갑은 야, 너 결혼했니? 했대. 너는 안 했대. 결혼했으니까 와이프 있죠? 얘는 없죠? 있으면 이상하죠? 없고. 그죠? 그럼 자식이 또 있죠? 둘이 있어. 얘는 자식이 없어. 그죠? 얘는 부모도 모시고 살아.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수입인데 갑은 부양가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돈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을은요,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조세 부담 능력, 즉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갑, 을 중에 누가 더 많겠습니까? 을이 많죠. 왜? 얘는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한테는 뭐래죠? 공제 같은 걸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적 공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녀 공제 받고 배우자 공제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면 그런 공제를 해주잖아요. 인적 공제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공제를 받으니까 을보다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얘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한다 해서 인세 그럽니다. 자, 근데 물세는요, 그런 거 안 따져.
물건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만약 그러면 인세다 그러면 국세이면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그러면 같은 수입이면 국세의 경우 흥부와 놀부 중에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놀부가 더 많이 내, 놀부가. 그죠? 왜? 흥부는 애들이, 얘들아, 그럼 애들이 막 쫙 쓰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막 두당 얼마씩 공제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공제니까 흥부가 세금을 덜 내게 됐죠. 왜? 얘가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자, 근데 물세는요, 물건 중심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중심.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10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요, 흥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놀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건물을. 자, 놀부는 이거 어디서 났어? 놀부는 이거 원래 놀부는 상속받은 거죠. 부모한테 혼자. 근데 흥부는 이걸 어디서 났을까요? 10억짜리를? 그렇죠. 제비가 박탔는데 제비가 준 거예요. 그래서 흥부도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얘도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으면 둘 다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이때 그럼 재산세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낼까요? 재산세는. 흥부와 놀부 중에. 똑같습니다. 똑같아. 왜? 지방세는 얘가 자식이 10명인지 100명인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부모를 모시는지 이런 거 안 따져. 뭐만 봐? 부동산 자체만 봅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됐든 놀부가 됐든 결론은 둘 다 부동산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국세는 뭐?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인세, 물세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설명은 그런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낼까요? 국세. 자, 우리나라에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청이죠. 국세청. 이름이 왜 국세청이요? 나는 대놓고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얘기. 나는 국세만 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세청이니까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그죠? 세무서다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 보니까 막 욕하고 네가 하는 게 뭐냐는 동 공무원이 내가 월급 주는 걸로 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물어볼 때도 물어봐야지. 막 국세청에다 전화해서 취득세 물어보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취득세는 지방세. 그죠? 지방세는 어디다 물어야 돼?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뭐만? 국세만. 그죠? 그러면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세무서다 내죠. 세무서. 그죠? 세무서. 그죠? 세무서. 자,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다 낼까요? 지방세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어디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결론은요. 국세는 국세는 국세청, 세무서도 내고 세금을 세무서도 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세무서와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세, 물세는요. 이 조세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근데 뭘 알 수 있어? 납세지는 세금을 어디다 내는지는 이걸 가지고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자, 얘는 세무서죠? 자, 어디 있는 세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 여러분이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그죠? 수원에 세무서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수원에 살고 있어. 근데 건물이 대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대전 둔산동에. 그 대전 둔산동에 있는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양도세 1,0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 이 1,000만 원을 그 물건이 있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원시 세무서, 수원 세무서다 세금을 내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는 어디고? 수원이고 물건은 어디 있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어요. 그럼 물건을 팔았어? 양도세 1,000만 원 나왔어. 이 1,000만 원을 물건이 있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수원 세무서다 세금을 내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물건이 있는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와 내가 살고 있는 수원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 그 1,00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가져가는 기관은 같다 틀려. 똑같죠. 왜? 국세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든 다 누가 가져가?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다 내라고?
네가 내기 편한 데다 놔라. 그럼 내가 내기 편한 데가 물건이 있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수원 세무서겠어요?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편하죠. 그 세금을 어떤 얘기는 그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국세는 다 어디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가 돼 있으면 모든 국세는 거기 담당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죠. 자, 근데 지방세는요, 다릅니다. 왜?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면 어떻게 하나? 얘는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라고 했죠. 물건 중심. 그 세금 어디다 내야 돼?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대전 서구 둔산동에 물건을 샀어요.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이 취득세는 그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기도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입니다. 어디다? 대전광역시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죠. 근데 얘는 어디요? 그 물건의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걸 잘 이해하면 나중에 지방세 파트 배울 때 납세지가 어디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취득세 나왔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디다 세금을 냅니까? 그럼 어디예요? 그죠?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 이 특광도세잖아. 그죠? 자,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재산세 지방세죠? 어디? 재산세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러니까 나중에 취득세나 재산 이런 데 가서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양도세 있는데 양도세 어디다 냅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면 되고. 그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부르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세 물세라는 개념 자체는 그 물건 중심, 사람 중심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납세지는 그냥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못 들어요. 이걸 쓸데없이. 그죠? 개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 소재지고, 지방세니까 지자체다 내는 거고, 국세니까 세무서다 세금을 내는데 어디 세무서?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취득세는 물세고 뭐는 인세고 이런 걸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는 물어보질 않아요. 다음 중 취득세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납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재 5페이지에 뭐 3번에 기속 여부 인세 물세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4번은 뭐 있어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세금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얘가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과표. 자, 근데 이제 얘가 이런 거예요.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따라서 얘가 종, 가세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죠?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다. 가운데 글자만 틀리다 했죠? 자, 가, 양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던 가장 익숙한 단어가 어떤 거예요? 종가가 익숙합니까? 종량이 익숙합니까? 그래서 종량이 익숙하죠. 종량 어디서 나와요? 쓰레기 종량제 그런다겠죠? 자, 쓰레기는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라고 합니다. 왜 그럼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냐? 자, 이 가가 뭐냐면 가격 그런 뜻이에요. 가격. 금액이란 뜻이 금액. 그러니까 1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거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 그러고 이건 뭐예요? 금액이 아닌 건 전부 다 종량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수량, 면적, 부피, 기타 등등 이거죠. 금액 아닌 건 다 종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가제가 아니라 종량제인 거죠. 왜요? 쓰레기 종량제는 왜 그래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는데 걔가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리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준이 리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뭐야? 부피가 기준인가? 종량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눈 감고 외우지 말라겠죠. 눈 감고 종가세는 종량 금액으로 표시, 종량세는 이렇게 하면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봐. 단어만 봐, 단어만. 아, 얘는 가격으로 표시된다는 얘기고 이건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뜻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생각이 안 나도 이 단어를 보면 가격.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가격 이렇게 되죠. 그럼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종가는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얘는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로 돼 있죠. 종가세로. 왜? 보통 세금계산 할 때 얼마 곱하기 몇 %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있긴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 1억을 융자를 받아요. 그죠? 그럼 집 담보로 돈을 빌렸죠? 자,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뭐를 해? 담보를 넣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억을 빌리면요. 은행에서 저당권 뭐를 해?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할 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설정 등기. 자, 이때 등록세를 내야 되죠. 이때 등록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얼마 빌렸어요? 1억. 그럼 채권 금액 1억이죠. 그럼 1억 곱하기 0.2%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 요게 뭐예요? 세율이죠? 요게 뭐고? 산출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가 됐다? 1억 원, 그리고 금액으로 표시가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1억을 빚을 갚았어. 그러면 1억 갖다가 은행에다가 1억 갖다 주고 야, 내가 빚 분명히 갚았다니? 받았지? 받았대. 혹시 보니까 여기다 영수증 하나 써줘. 받아왔어. 그러면 돈만 은행에다 갖다 주고 영수증 하나 받아오면 끝납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 여러분 집에 지금 뭐가 설정돼 있어? 1억 원짜리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이거 뭐 해야 돼? 말소해야지. 그 말소 뭐를 해? 등기를 또 하죠. 그죠? 그 말소 등기할 때도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렇게 해서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이거 6,000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죠. 그죠? 얘가 산출세액이에요. 자,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에요. 자, 과표가 금액이 아니네. 건수죠, 건수. 그러니까 금액이 아닌 건 다 뭐라 했어요? 종량세. 해서 얘는 종량세인 거예요. 얘는 뭐고요? 얘는 종가세. 이렇게 된 거죠. 그 별거 없어요.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종량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세율도 보세요.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이 종량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표 주제가 등록세예요. 그죠? 등록세는 아까 금방 했죠?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등록세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종가세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예외적으로 등록세가 종가세로 돼 있고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주민세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세, 뭐 재산분 주민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치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종양세로 돼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연락하지 마시고 대표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왜? 등록세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얘가 종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다 세율을 곱하죠. 이렇게 세율.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해요. 얘는 이렇게 곱하고. 그죠? 자, 세율도 얘처럼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따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세율이 뭘로 정해져 있다? 비율. 그죠? 비율로 정해져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정률세 그래요.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세율이 뭘로 표시되어 있다? 금액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정액세율 그래요. 그럼 얘도 근데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비율. 100분율, 1000분율, 퍼센테이지. 얘는요, 금액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얘가 지금 종가세죠? 자, 여기는 세율이 뭘로 표시가 됐어? 비율로 표시가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정해진 세율에서 해서 정률세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게 세율이잖아요. 세율. 그죠? 이게 뭐예요?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에 대해서 정액세를 그려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처음에 볼 때 종가, 종량, 정률, 정액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가면 돼. 에이, 종가가 뭐고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종량은 수량 등이고 정률은 뭐고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정액세율은 뭐다?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 있죠, 얘. 얘는 항상 금액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금액으로 나오려면 이 과표와 세율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야 금액이 나오죠. 근데 종가세는요. 과표가 금액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종량세는요. 과표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얼마예요? 20리터는 1%고요. 50리터는 2%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리터는 660원이고요. 50리터는 뭐 100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듯이 얘가 금액이 아니니까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외울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 보면 4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1번에 종가세가 있고 2번에 종량세가 있죠. 종가, 가격이라는 뜻이죠. 과표를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종가세 그럽니다. 종량세는 과세 표준을 과세 물건의 수량, 중량,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 결론은 금액 아닌 건 다 뭐다? 종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세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서 이 구분하는 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종가, 종량에서 한꺼번에 같이 가시면 돼요. 세율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이제 6페이지 5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번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세하고 목적 부가세가 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보통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죄송해요. 보통세가 아니죠? 독립세, 부가세, 그렇죠? 독립세, 그다음에 부가세. 그랬죠. 여러분 이 독립세라는 건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이 뭘 독립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애들 독립세 그러고 부가세란 말은요 그 직장 다니는 분 중에 이제 이쪽 그 세무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부가세 할 때 이 부가세 진짜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가세는 여기 사람 부가세는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그런 게 아니라 이 부가세 뜻은 뭐다? 덧붙여낸다 그런 얘기. 덧붙여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자체적으로 세금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인 거죠. 1+1. 우리 마트 가면 1+1 있죠. 많잖아요. 그죠? 만두 하나 큰 거 사면 밑에 새끼 만두 하나 붙어 있죠. 1+1. 그죠? 안 그러면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사면 이 음료수 하나 사면 1+1입니다. 이렇게죠. 따라가는 거죠. 이거 사면 덧붙여 가는 거예요. 일명 찐득이세라고 그래요. 찐득이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딱 내려고 그래. 그럼 취득세 얼마 딱 내려고 하면 뒤에 찐득이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렇게 덧붙여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 부가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우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가 전부 다 뭐요? 독립세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찐득이 다 붙어 있다. 덧붙여 내는 찐득이.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독립세 각각의 독립세에 따라붙는 부가세가 뭐가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붙고 거기에 몇 %가 붙는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 왜냐면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에 보면 5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독립세, 부가세 그래가지고 그 박스에 그죠? 독립세하고 그 부가세 가지고 써 있죠. 거기 뭐가 붙고 몇 % 붙어 있다 얘기죠. 요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5번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그 부가세분 설명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